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어제 장비 간 통신 오류로 한 차례 연기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바로 하루 만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실용위성 8기도 함께 실려 우주로 향했는데요. 발사부터 로켓 분리, 함께 싣고 간 위성의 분리까지 차례로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먼저 누리호의 힘찬 발사 순간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사대에 꼿꼿이 서 있는 누리호. 연료와 산화제를 넣고 우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날씨는 비바람 없이 맑았습니다. 발사 10분 전 자동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마침내 300톤급 엔진의 추진력을 받은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서서히 움직였고 지구의 중력, 공기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비행 정상. 10초 뒤 누리호가 몸을 기울이더니 발사 2분이 지나자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져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주에서 임무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선 1단 로켓은 발사 2분이 넘는 순간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과 2단 로켓 분리도 성공했습니다. 2단 분리 확인. 발사 13분이 지나고 드디어 목표 고도인 550km에 도달. 여기서부터 고도의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우선 주탑재 위성으로 우주와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실용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부터 사출됐습니다. 이후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만든 위성 7기도 누리호에서 차례로 분리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발사를 3시간 앞두고 연료장치 사이에 통신 오류가 발견돼 발사가 연기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오르는 순간 누리호에서 약 2km 떨어진 이곳까지 엄청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실패를 딛고 도약하는 우리 과학기술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보신 대로 로켓 발사 그리고 위성 분리까지 일단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리호 지금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서 볼 수가 없는데요. 발사부터 앞으로의 임무 완수까지 누리호의 비행 과정을 고재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출발하는 누리호. 이륙부터 임무가 끝날 때까지 어떤 비행 과정을 거칠까요? 증강현실 AR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누리호는 북쪽을 영도로 봤을 때 정반대쪽인 남쪽 170도 발사 방위각을 따라 날아오릅니다. 일본이나 필리핀 등 주변 나라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낙하물이 안전하게 바다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륙 후 125초, 2분 5초가 지나 고도 64.5km에 도착하면 발사체 가장 아래쪽 1단이 분리됩니다. 이렇게 단을 분리하기 위해서 미리 설치해둔 화약이 터집니다. 그리고 1분 49초가 더 지나 고도 204km까지 오르면 위성을 감싸고 있던 일종의 보호덮개죠. 페어링이 동시에 분리됩니다. 대기권을 통과하고 나면 공기가 없어 별다른 저항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 떼어내고 가는 겁니다. 페어링이 분리되고 38초 뒤 고도 258km에서 2단이 분리되면서 3단 엔진이 연소되는데요. 이때부터 약 8분 30초가량 더 비행하게 됩니다. 지난 1차 발사 때는 이 3단 엔진이 점화에는 성공했지만 목표보다 46초 일찍 꺼지면서 위성을 정상 궤도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만큼 추진력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륙 후 13분 정도 지나 고도 550km에 다다르면 3단 엔진의 연소가 종료되면서 누리호의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누리호에 탑승한 손님 위성 8개를 제궤도에 안착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지표면을 관측하는 실용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7개 큐브 위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발사되는 위성들이 많은 만큼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인데요.
그래서 각각 20초씩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위성이 차례로 발사됩니다. 이 위성들을 다 제궤도에 안착시키고 나면 누리호의 임무는 끝납니다. 역할을 다한 누리호 3단도 비행을 마치고 함께 궤도를 돌게 됩니다. 2차 발사까지는 시험 발사였지만 오늘 3차 발사는 임무를 띠고 가는 실전 비행입니다. 이번 임무는 8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각 위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까지입니다. 일단 위성 8기 모두 궤도 부근에 분리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위성이 지상과의 교신을 통해 생존 신호를 보내는 것까지 확인되면 완전한 발사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위성들의 임무를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분리 확인. 발사 13분 뒤 고도 550km에 오른 누리호에서 처음 분리되는 건 우리 기술로 자체 제작한 첫 실용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영상 레이더를 장착하고 하루에 지구를 15바퀴씩 돌며 지표면을 관측합니다. 기후변화로 남극과 산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바다 오염은 얼마나 심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주간이나 또는 야간, 그리고 구름이 껴있는 상태에서도 지상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작은 큐브 위성들이 20초 간격으로 분리됩니다. 먼저 민간 기업들이 제작한 위성이 사출되는데 자체 제작한 부품을 검증하는 저스텍사의 위성, 우주 방사 능량을 실시간 측정하는 루미르 T1 위성, 수명이 다한 위성을 대기권에 진입시켜 태워 없애는 기능을 실험하는 카이로 스페이스사의 위성순입니다. 위성이 우주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도 몇십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우주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쓰레기는 내가 갖고 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리호를 떠나는 건 천문연구원이 만든 도요셋입니다. 위성 4기가 나란히 나는 이른바 편대비행을 시도하는데 중량 10kg 이하의 나노급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앞뒤로 양옆으로 위치를 바꾸며 우주 날씨를 관측합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내일 새벽쯤 지상국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첫 양방향 교신을 시도합니다. 모든 위성이 제대로 분리됐는지,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내일 오전 발표됩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올라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오늘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발사에 성공한 순간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리호의 발사를 지켜보려고 모인 시민들.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르자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위에서 소리 난다, 하늘에서.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아이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과학자의 꿈을 한번 갖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멀리서 직접 왔습니다. 나중에 그 소리가 폭발음이 들려오니까 웅장하고 뭔가 제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15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종일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누리호의 역사적인 비행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발사 속보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 저절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벅차가지고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의 과학 인재가 될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됐습니다. 누리호는 우리가 직접 우리 기술로 만드는 로켓이어서 한번 그게 자랑스러운 거니까. 항공우주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도 값진 성과였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공부 중이어서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발사하는 장면을 살면서 한 번쯤 꼭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Well, excited. I've never seen a rocket launch before, so I mean, it's a new experience for me.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간절히 염원했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리호의 임무, 싣고 간 인공위성 8기를 목표 궤도에 제대로 안착시키는 겁니다. 위성과의 교신에 성공하는 게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판단하는 최종 단계인데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교신을 하게 될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연결하겠습니다. 자, 고병건 기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에서는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교신을 하게 되는데요. 예정대로라면 누리호에서 분리된 2호가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비콘, 즉 생존 신호를 이미 보냈을 시각입니다. 비콘 신호는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디쯤 있는지 위치 정보까지 지상국에 보내는 건데요. 아직 현장에선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확인돼야 위성 발사가 성공적이라는 1차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임무도 남아 있습니다. 위성에 대한 2차 확인은 발사 1시간 40분 정도 뒤인 저녁 8시를 전후에 이뤄집니다. 인공위성 연구소와 위성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제대로 된 교신이 처음 이뤄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신이 이뤄진다면 누리호 3차 발사는 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는 1990년대부터 우리별 위성 등 각종 위성을 제작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만든 로켓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 교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때문에 연구진들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제작부터 발사 또 교신까지 모든 과정에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은 소형위성 2호 이외에도 7기가 더 있는데요. 한국천문연구원은 자체 제작한 4기의 위성과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교신에 나서고 민간회사 3곳도 각자 위성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콘과 1차 교신 결과를 오늘 밤 9시쯤 공지하고 내일 추가 교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MBC 뉴스 고병건입니다.